안녕하세요. 4월 10일 오후 1시 32분입니다. 4월도 어느덧 이제 중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했고 지난주에 대형주 뭐 삼전, LG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이 잠정 실적들을 발표를 했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면 또 많은 기업들이 또 잠정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뭐 이제 좀 코인하고 좀 관련된 건데, 스트라이커, 쇼피파이, NCR 등과 라이트닝 기반 비트코인 결제 동맹이라는 주제로 4월 9일 날 6시 57분에 이제 올라오네요. 블록 미디어에. 여기 보시면은 모바일 결제 앱 스트라이크가 이커머스 솔루션 플랫폼 쇼피파이, 대한 결제 공급업체 블랙호크 네트워크, 그다음에 포스 포인트 오브 세일 솔루션 공급업체 NCR과 제휴를 맺고 미국에서 비트코인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제공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뭐 다르게 조금 제가 본 이제 제가 좀 공부한 재료를 보면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그 카드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도 보면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지금 카드를 많이 쓰고 있는데 기존에서 조금 업그레이드 됐죠. 이제 뭐 실제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 카드도 1950 몇 년도에 생겨서 제가 이제 카드는 은행을 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하는 재화를 구매하는 거기 사업자도 은행을 끼고 은행끼리 돈을 주고받는데 그 중간에 또 은행이 하나 있고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끼어 중간에 많이 끼어 있고 수수료를 챙겨 먹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상품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은 사실 돌아오는 거는 카드 수수료 내고 부가가치세 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좀 적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요즘도 계속적으로 뭐 카드사와 소상공인 이렇게 수수료를 인하해달라 뭐 이런 것 갖고 상당히 뭐 몇 차례 말들이 많았죠. 뉴스에도 많이 자주 나오고. 근데 이 라이트닝 결제 시스템은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개인과 상점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코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뭐 코인이 없으면 원화로 그러니까 뭐 저기 그때는 미국에서 하니까 뭐 달러로 하면은 이 달러가 비트코인으로 바뀌어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으로 전송이 되고 이 비트코인이 또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상점, 사장, 이 사람한테 또 그래서 비트코인 도착해서 달러로 바뀌어서,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이 없고, 바로바로 결제가 뭐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도 충분히 커버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라이트닝 결제 시스템이 나온 거에 의해서 이제 이 좀 뭐 기사도 많이 나와서 오늘 오프닝을 잡아봤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올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물론 이제 요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뭐 좀 인기가 떨어졌죠. 이게 뭐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ETF 펀드의 수익률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떨어졌는데 어쨌든 그 회사에서 투자 빅 아이디어를 매년 초에 내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자지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오프닝을 했습니다. 어, 우리나라도 곧 뭐라고 할까 전자지갑이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다른 뭐 미국에 사는 거 보고 눈치를 보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사실 뭐 아직까지는 그런 게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지만 좀 조만간 또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우리나라 은행은 지금 현재 이런 그 가상자산 거래소 그 수탁 서비스 이런 걸 못하기 때문에 합작법인이나 뭐 이런 걸 세워서 아니면 그런 업체에 투자를 한다거나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게 이 기사인데요. 조만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정부 들어서 아마 이 은행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은행의 가상자산 진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나 모건스탠이나 뭐 대형은행들이 이런 그 고객 자산, 뭐 부자들을 상대로 그 상품을 가상자산, 포트폴리오의 가상자산을
암호자산, 뭐 가상자산,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 서비스 상품을 많이 출시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게 불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신정부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어 규제 완화 뭐 이런 거를 해줘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많은 돈이 이 크립토 커런시로 흘러 들어가서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뭐 대형 우리나라도 대형은행들 보면은 뭐 합작법인 설립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 하고 증권사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시장이 좀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업비트의 실적도 한번 두나무죠. 두나무 실적도 한번 보였던데 영업이익률이 거의 뭐 90%가 넘죠. 90% 넘고 그 영업이익이 3조가 넘는데 이런 하나금융지주라든가 신한은행인가 이런 은행들 대형 은행들하고 의 어떤 비슷한 영업이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돈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융권, 그러니까 은행이나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 진출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전자지갑이라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유망하게 보는 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이런 쪽에서 유망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SK가 처음으로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고 했고 우리나라 게임사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저 코인을 출시하고 있고 지금 가격이 형성되고 있고 향후 미래에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투자 아이디어를 또 찾아봐야 된다는 거고요. 종목들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고요. 기존에 뭐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종목들도 제가 다날 같은 경우에도 뭐 4, 5천 원대 봤는데 지금 뭐 다날이 엄청나게 오르다 지금 뭐 11,000원, 12,000원 내 머물고 있고 갤럭시아 모니터리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도 있고 뭐 어쨌든 이런 산업군에 조금 더 뭐 성장성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종목으로 투자 아이디어를 잡아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시간이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디파이나 웹3나 이런 것도 보면은, 결국은 매일매일 이자를 발생시키고 그런 고이율을 주고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이율 뭐 API라고 하는 연복리 이율은 점점 더 떨어질 것이고 물론 또 새로운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업그레이드 되겠지만 어쨌든 좀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많이 불린 사람들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변하고 보수적인 의미에서 어떤 고이율보다는 저이율을 주는데도 안정적이고 어떤 사업 지속성을 낼 수 있는 그런 데다가 예치를 할 거라는 거죠. 뭐 그런 점에서 어떤 뭐라고 할까 관심을 많이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 그 다음에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찾는 그런 관련된 코인을 찾거나 주식 종목을 찾거나 이런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프닝을 그렇게 잡아봤고요. 오늘의 주식과 관련된 종목은 ISC를 오프닝으로 잡아봤습니다. 뭐 어제 그제 제가 방송했던 TSE도 말씀드리면서 어쨌든 반도체 테스트 소켓의 3대장 리노공업, TSE, ISC라고 했는데 ISC가 또 목요일, 금요일 조금 뭐라고 할까 금요일은 조금 내렸지만 목요일 날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 이 또 포고핀 업체 프로웨어를 인수했다라고 해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제 공시 나온 게 있는데 그 공시에 대한 회사의 IR 브리핑이 있었네요.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시장 점유율 확대와 매출 다각. 지금 뭐 자동차 업체들이 힘든 이유가 반도체 쇼티지 영향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반도체 쇼티지는 뭐 24년, 25년까지 이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죠.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는 또 다른 얘기겠지만 비메모리 반도체인 시스템 반도체는 전기차의 성장이라든가 다른 분야 뭐 선박이라든가 다른 분야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이 그에 따라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좀 안 되고 이 인도 출하
고객에 인도되는 시점까지 뭐 1년을 기다린다는 둥, 뭐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 올라가고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특히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할 거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 왜냐하면 가격을 올리기 때문에 원가를 이제 뭐 상승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경쟁력도 있고, 왜냐하면 아무래도 공급과 수요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공급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의미에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내용은 뭐 바로 뭐 IR고든 신문 기사에서 바로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ISC의 포고 소켓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리콘 러버 소켓 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 이렇게 쭉 나오네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ISC를 제가 오늘 또 실적을 체크해보고 뭐 밸류에이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ISC는요, 여기 보면은 2001년 2월 반도체 전자부품 검사장 핵심 부품이 후공정 테스트 소켓 제품 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소켓 제품 공급 중 종속회사가 이렇게 있고, 반도체 테스트, 여기 보면 반도체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 21년 9월 전년 동기 실적이 이렇게 있고, 동산은 메모리 반도체용 소켓 점유율이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2020년 매출 기준 52%를 시스템 반도체, 48%를 메모리 반도체에서 달성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보실까요? 여기 실적을 보시면은 22년도도 나왔고 21년 1분기도 예상치가 나왔습니다. 에스티메이트. 이게 이제 21년도 1447억이라고 하면 22년도 올해는 1840억 정도, 영업이익은 375억에서 548억 정도, 그리고 순이익은 301에서 436억 정도. 이 정도면은 뭐 50%가 아니고 한 40 몇 프로 정도 성장하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1년도에도 반도체는 좋았잖아요. 20년도에도 코로나 사태로 해서 비대면 확산으로 반도체가 좋았는데, 지금 22년도에도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쇼티지는 23년도, 24년도까지도 지속될 거다라는 어떤 그런 보고서들이 있었고, 점차 이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의 예상치는 직전 4분기보다는 증가했죠. 349억에서 398억, 영업이익은 84억에서 125억 정도. 작년 2, 4분기 영업이익이 얼추, 그 다음에 매출은 조금 더 성장할, 그리고 순이익은 좀 떨어지긴 한데 97억 정도 예상을 한다는 거죠. 부채 비율은 뭐 거의 뭐 10%대네요. 여기는 이제 21% 정도 나오고, 유보율도 꽤 나오고,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잘 나오죠. 거의 30%에 육박한, 30%에 육박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에 확실히 좀 개선 많이 좋아진다라고 할까요? 어쨌든 뭐 좋아지는 그 영업이익과 순이익, 매출액을 볼 수 있고, 영업이익률도 거의 30% 정도 육박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금요일 종가 34,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5,290억 정도 되면서,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PER이 16.75배. 근데 22년도 예상치 실적으로 계산하면 포워드 PER이 12.13배, PSR은 3.63에서 2.87로 떨어지죠. 조금 더 올라갈 볼륨이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차트상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ISC가 36,500원 작년 초에, 작년 초 잘 나갔었죠. 작년 초에 잘 나갔던 36,500원을 찍고 상당히 많이 내려와서 26,000원까지 내려왔다가 만원 정도 내렸네요. 지금 3만원 위로 올라왔는데, 어쨌든 이 종목도 저는 뭐 어쨌든 미래는 뭐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분할 매수, 항상 분할 매수입니다. 조정시 분할 매수, 어떤 그를 지킨다고 하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내줄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3대장 모두 한번 오늘 밸류에이션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리노공업과 TSA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리노공업 한번 볼까요? 리노공업도
사실 이 작년 9월 15일 날 21만 6,700원, 21만 6,700원 찍고 뭐 상당히 부침이 심했죠. 여기 보시면 뭐 한 보름 20일 만에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었고 다시 이게 올라와서 20만 원, 21만 원 위에까지 올라갔다가 쭉 떨어져서 다시 16만 7천 원.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한 19만 원까지 넘게 갔다가 지금 17만 원대로 내려왔는데 이런 뭐 부침이 계속 있는 거죠. 이 회사의 뭐 기존 펀더멘탈이라 이런 게 변함이 없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뉴스에 의해서 그 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했다고 그러면 리노공업도 충분한 좋은 수익을 내주는 종목이고 지금 일봉으로 봐도 RSI가 상당히 뭐 내려와 있는 상태죠.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 가격대도 정말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합니다.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높은 멀티플을 줘도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어쨌든 기업 정보를 한번 보실까요? 리노공업 자체도 지금 22년도 예상 실적이 지금 3,223억, 직전 연도보다 한 420억 정도 증가한 매출액이고요.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되나요? 200억이 조금 안 되는 증가를 할 거다. 그다음에 순이익도 한 100 몇십억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1, 4분기는 직전 4, 4분기보다 뭐 매출은 상당히 좋죠. 물론 이제 2, 4분기나 비교해서 조금 떨어지긴 한데 영업이익도 320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266억, 예, 뭐 유보율 뭐 5,000%가 넘고요. 이 회사는 뭐 거의 적자를 내본 적이 없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률도 40%가 넘고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배당도 작년에 2,500원으로 확정됐고 제가 볼 때는 뭐 예상치가 2,374원으로 나오지만 좀 더 3,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22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 지금 외인 지분 볼까요? 47.61%네요. 47.61%고 시가총액은 2조 6,750억 정도 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22년도 예상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포워드 PER 밸류에이션이 리노공업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릴노공업은 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실적이 아까도 말씀드린 한 400, 매출은 400억 이상 정도, 400억 정도면은 47, 28, 7분의 1이죠. 7분의 1 정도니까 한 14% 정도, 매출액은 14% 정도 성장하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한 200억이 조금 안 되니까 한 6분의 1, 거의 뭐 비슷하게 한 20%가 안 되죠. 한 10 몇 프로 정도 성장. 순이익도 뭐 한 100억 정도, 100억 정도니까 한 10% 정도, 10%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성장을 한다. 그러나 이제 영업이익률 보면은 40%가 여전히 넘고 있고, 이 21년도 기준으로 PER은 25배, 25.77배 정도 되지만은 지금 포워드 PER로 하면은 23.69배 정도 되고 PSR은 9.5에서 8.30으로 떨어집니다. 2022년도 예상되는 실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 4분기 실적도 775, 325, 266억으로 영업이익률 41.6%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차트상으로 봐서도 이런 종목들은 거의 제가 볼 때는 최고치를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뭐 21만 6,700원. 저는 충분히 리노공업은 높은 멀티플을 부여했을 때 20만 원도 가능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리노공업도 뭐 조정 시 예를 들어 뭐 17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땡스죠. 17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 완전 땡스로 잡을 수 있는 거. 현재 가격도 RSI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TSE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실까요? TSE는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직전 최고치가 85,500원, 최고가가 85,500원이기 때문에 지금 72,700원이면 가장 뭐 세 개 종목 중에 아까 ISC는 36,000 얼마하고 최고가가 36,000 얼마고 지금 현재가가 34,000원 정도니까 한 뭐 6,000원 잡고 하면 20% 정도의 상승. 그다음에 이거는 한 10%? 이거는 한 10% 정도잖아요. ISC는 20% 정도의 상승의 볼륨, 최고치 대비해서 이거는 한 10% 정도. 그럼 리노공업은 21만 얼마였잖아요. 21만 6,700원이니까 이게 한 4만원? 4만원 정도니까 17만원에서 4만원이면은 이것도 한 20% 정도? 여기 19.01% 돼 있네요. 이거 바로 계산되어 있는 걸 제가 제 머리로 계산하고 있네. 이게 19%고, 이거는 9.69%. 예, 9.69%고, ISC 같은 경우에는 3만
6,500원에서 16.71%네요. 16.71%. 16.71%니까 이 ISC가 조금 더 상승률에 대한 어떤 만약에 최고치를 돌파한다고 하면은 수익률이 이게 가장 높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TSE도 밸류에이션을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TSE도 기업 정보에 가서 지금 22년도 예상 실적이 나왔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지금 외인 지분율이 11.45%고 8,042억 정도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한번 여기 한번 보실까요? 반도체, TSE는 반도체 OLED 검사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전기적 과학적 특성을 검사하기 위한 토탈 테스트 솔루션을 후공정이죠. 다 후공정은 테스트와 패키징으로 나눠지니까 이 회사들은 테스트 솔루션이라는 거죠. 여기 보면 프로브 카드, 예, 후공정 최종 단계 검사를 위한 테스트 인터페이스 보드, 로드 보드, 테스트 소켓, 예.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기는 이제 OLED도 한다는 거죠. OLED 검사 장비.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로브 카드 매출 부분이 크게 성장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퍼, 로봇, 드론, 전기차, 자율주행, 5G, 스마트 급격한 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더 급증할 것이다. 이런 거는 뭐 다 리노공 저기 ISC에도 적용되는 거죠. 예. 보시면은 22년도가 이제 한 뭐라고 할까 한 800억 정도? 800억 정도면 한 20%가 넘죠. 매출액이 한 20% 이상 성장할 거고 영업이익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180억 정도 되잖아요. 180억이면은 한 뭐 30 몇 프로 정도 영업이익은 30 몇 프로 성장할 것 같고 당기순이익도 지금 뭐 한 180억이니까 뭐 이것도 한 40%? 40% 정도 성장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채 비율도 뭐 아주 낮고요. 유보율도 상당히 뭐 돈이 많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은 뭐 한 20% 정도? 20% 정도 좀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TSE도 한번 밸류에이션을 계산을 해볼까요? TSE 같은 경우에도 22년도, 21년도 대비 실적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기업 정보를 보고 증권사 예상치를 보고 20% 이상 뭐 저기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뭐 어느 30% 이상 정도 성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단순 계산했을 때. 그리고 현재 21년도 기준으로 하고 금요일 종가 72,700원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PER이 18배 정도 나오고 PSR은 2.6배. 근데 이제 포워드 PER 22년도 순이익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은 13배. 그다음에 PSR은 2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저기 외인 지분이 TSE가 이전에 제가 체크했을 때 8.39%였는데 지금 TSE가 외인 지분 아까 10 몇 프로였나요? 몇 프로였죠? 기억이 안 나는데 11.45. 예, 많이 늘었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보니까 TSE가 지금 외국인이 19만 6천 주, 예,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요. 19만 6천 주 정도 샀네요. 외국인이. 그러면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ISC 같은 경우 외국인이 28만 3,506주. 지금 개인과 기관 다 팔고 있지만 외국인은 한 달 기준으로 했을 때 계속 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리노공업 볼까요? 리노공업은 어떤지. 리노공업은 그 반대네요. 좀 비싸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외국인이 팔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ISC와 TSE는 외국인이 사고 있고 리노공업은 외국인이 팔고 있고 예, 이런 양상을 띠고 있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이라든가 향후 뭐 이 세 개 업종에 대해서 반도체 우공정 업체로서 테스트 솔루션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 회사들의 성장성이 뭐 어느 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서는 아까 그 ISC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아까 오프닝으로 잡아봤고요. 아무튼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 시스템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수요보다는 공급이 딸려서 가격이라든가 이런 게 조금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잘 팔릴 것이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여전히 공급 우위이다.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어서 공급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크윙이라는 저기 반도체 업체가 잠정 실적을 뭐 대형주 못지않게 빨리 발표했습니다. 4월 8일 날 이 회사가 잠정 실적을 발표했어요. 1, 4분기. 근데 이게 사실 뭐
좀 뭐라고 할까? 상당히 1분기 작년 1분기가 안 좋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년 대비 428% 거의 430% 상승이라고 나와서 이걸 조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 갖고 마지막으로 테크윙의 잠정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4분기 전기 4분기 대비해서 1분기에 0.99%, 한 1% 정도, 0.98%, 1% 정도 성장했는데 영업이익이 146억 6,300. 그다음에 4분기에는 뭐라고 해? 146억 6,300인데 94억 1,500이죠. 그래서 이게 55.74%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뭐 엄청나게 많이 성장했죠. 428%. 전년 동기에서 매출은 77%. 그다음에 누계는 뭐 이게 뭐 1분기니까 누계는 볼 수 없고 어쨌든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전기 대비로는 영업이익은 55.74% 성장을 했네요. 어쨌든 그 DDR5의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테크윙이 지금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 회사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투자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때 현재 위치가 어떤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작년 8월 9일 29,400원을 찍고 지금 그 27.04% 정도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최고치에 비해서 뭐 저점이 17,750원이었는데 지금 한 4,000원 정도 올라왔다고 보여지네요. RSI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현재 구간은 조금 좀 뭐라고 과열이라고 할까요? 뭐 RSI가 높기 때문에 근데 조정을 받으면 충분히 사볼 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29,400원 대비해서 지금 27%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면은 실적을 체크해보면 어쨌든 연도별로 연간 매출액만 보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쭉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상치가 3,110억, 그 다음에 영업이익은 586억인데 직전 연도 362억에 비해서 한 200억이 넘잖아요. 200억이 넘으면 이게 지금 엄청난 성장 아닙니까? 영업이익 엄청나게 성장. 이게 DDR5로 확실히 전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 순이익도 지금 거의 2배가 넘는 건데요. 이게 왜 100%가 넘는 성장입니다. 426억, 171억에서 426억이 엄청난 성장이지 않습니까? 이 테크윙도 여러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실적 성장이 지금 21년 대비해서 22년도 상당히 좋아 보인다. 그리고 반도체 시험 및 검사 장비, 디스플레이 제조, 검사 장비를 제조하여 전 세계 각국 수요처들에게 공급하고 있다. 동사의 주력 제품은 양품과 불량품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주력 제품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이는 IDM 업체, 오사트 업체에 판매되고 있다.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도 최근 모듈 외경 검사 주력 제품, 폴더블 폼 어쩌고저쩌고, 예, 이렇게 돼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스트 핸들러,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이 테스트 핸들러. 근데 어쨌든 실적 성장세가 좀 도드라진다는 거죠. 실적 성장세가 좀 도드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배당은 230원으로 꾸준히 좋네요. 230원. 예. 그럼 테크윙도 현재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고, 22년도 예상 실적을, 정거사 예상, 추정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지금 1분기 예상 잠정 실적 604억 매출액에 604억이라고 604억 1,300만 원. 그다음에 146억 6,300만 원. 이렇게 발표를 했죠.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고 영업이익률은 24.27% 정도 나오고 22년도 증권사 추정치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포워드 PR,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 21,45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 한 4,158억 정도. 포워드 PR이 9.76이고 지금 현재 가격 21년도 기준으로 하면 24배인데 22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하면 10배 아래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10배 아래로. 매출액의 성장은 PSR이 적게 떨어지지만 이제 PER이 순이익 기준에서 PER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는 그만큼 좋아진다는 거죠. 수익이 영업이익도 좋아지는 게 눈에 띄고요. 어쨌든 테스트 핸들러가 주력인데 어쨌든 이 회사의 성장성도 좀 지켜볼 만하다. 최고치 대비해서 아까 20몇 프로 정도 낮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테크윙도
조금 지켜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크윙도 한번 DDR5 전환의 수혜주로서 지켜볼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중소형주 업체, 기업 중에는 잠정 실적을 이렇게 일찍 발표하는 기업이 드문데, 어쨌든 실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적 발표를 했기에, 테크웨잉을 마지막으로, 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재무제표 숫자로만 본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 날씨가 너무 화창하네요. 완전 봄 날씨인데 갑자기 더워지는 느낌도 들고, 본격적인 이제 실적 시즌으로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뭐 잠정 실적이겠지만 발표를 할 텐데, 그런 실적에 의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 어쨌든 미국에서 들려오는 이제 긴축, 인플레이션 뭐 이런 뉴스에 따라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뉴스는 거의 안 나오는 상황이네요. 장기화되는 추세여서 그런지 어쨌든 미국의 어떤 그 양적 긴축,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런 거에 조금 귀를 기울이면서 실적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큰 주식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또 주말 동안에 한번 공부를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종목 발굴도 해보시고, 생활 속의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어쨌든 미래에 대한 그거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아까처럼, 라이터닝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전자지갑, 뭐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도 증권이나 은행사들이 이 가상자산 사업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그 돈이 되는 거니까요. 뭐, 업비트, 두나무가 그 거래, 중개업만 하도 저 정도로 수익이 나니까 대형은행에 맞먹는 영업이익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 정도 뭐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전통적인 금융에서는 이제 뭐 수익 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CBDC로 가면 더욱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주말 잘 보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